전장은 멈췄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대지 위로 흩어진 화살촉들이 흩어져 있다. 을지문덕은 차가운 땅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의 손은 쥐고 있던 칼자루를 놓지 못한 채 굳어 있다. 연개 소문이 그 곁으로 다가온다. 발밑에서 마른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멈춰 서서 쓰러진 자의 머리맡을 내려다본다. 연개 소문이 천천히 허리를 굽힌다. 그의 손이 을지문덕의 머리 위에 놓인 투구에 닿는다. 투구 표면에는 깊게 패인 흉터가 가득하다. 그는 투구를 움켜쥐고 단숨에 들어 올린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정적을 깬다. 투구를 손에 쥔 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다. 그는 고개를 들어 평양성이 있는 방향을 응시한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흔든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투구를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며 입술을 굳게 다문다. 연개 소문은 투구를 머리에 쓴다. 턱끈을 조이는 손길이 거칠다. 금속 투구가 그의 관자놀이를 짓누른다. 그는 옆에 메어둔 말의 곱비를 낚아챈다. 발을 등자에 딛고 안장에 몸을 실른다. 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발을 구른다. 연개 소문이 말머리를 돌린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지 않고 곱비를 당겨 말의 방향을 고정한다. 말굽이 대지를 박차며 평양성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등 뒤로 전장의 연기가 흩어진다. 말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바람소리가 귀를 때린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진다. 해가 지는 방향은 평양성이다. 핏빛으로 물든 하늘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듯 비스듬히 들이운다. 그는 말의 목덜미를 꽉 잡고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길가에 핀 마른 풀들이 말굽에 짓밟혀 튀어오른다. 평양성의 성벽이 멀리서 실루엣으로 드러난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다. 그는 성문을 향해 돌진하며 허리춤의 칼자루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노을은 점점 더 짙은 붉은색으로 변해간다. 그는 멈추지 않는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지하 유적. 고고학자가 오도권이라 적힌 낡은 봉인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린다. 종이가 바스라지며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인된 상자의 틈새에 지렛대를 끼워 넣는다. 쇳소리가 나며 뚜껑이 열린다. 그 안에는 5자루의 검이 기이한 배열로 꽂혀 있다. 고고학자가 검의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낮은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진다. 검신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이 어두운 방을 가득 채운다. 웅웅거리는 금속의 울림이 마치 수천 명의 함성처럼 고막을 때린다. 방 안의 공기가 뒤틀리며 벽면의 돌들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고고학자는 뒷걸음질 치지만 검은 멈추지 않고 공중으로 떠오른다. 검의 울림이 강해질수록 벽면의 그림자가 과거의 전장으로 변한다. 흩날리는 깃발과 말발굽 소리가 현재의 유적지에 겹쳐 들린다. 시공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고고학자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환영을 보며 숨을 죽인다. 5칼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파동이 되어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유적의 천장이 갈라지며 빛의 기둥이 솟구친다. 태행산맥의 험준한 산세가 연개 소문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뾰족한 바위들이 발밑에서 부서지고 가파른 비탈길은 한 걸음마다 숨을 턱까지 차오르게 만든다. 그는 땀을 닦아내며 좁은 협곡 사이로 몸을 밀어넣는다. 산등성이 넘어 바람소리조차 잦아든 깊은 골짜기에 작은 움막 하나가 보인다. 연개 소문이 다가가자 그곳에 앉아있는 양만춘이 보인다. 양만춘은 무릎 위에 활을 올려두고 헝겊으로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닦아내고 있다. 헝겊이 활대를 스칠 때마다 규칙적인 마찰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진다. 연개 소문이 멈춰서자 양만춘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활의 곡선을 손가락으로 훑는다. 움막 구석. 낡은 집단 밑에 숨겨져 있던 고구려의 깃발이 살짝 삐져나와 있다. 연개 소문은 그 깃발을 응시한다. 양만춘은 닦던 활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두 사람 사이로 차가운 산바람이 지나간다. 말은 필요 없다. 양만춘은 깃발을 덮고 있던 집단을 거두어내며 연개 소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깃발의 붉은 문양이 희미한 빛을 받으며 드러난다. 연개 소문은 허리춤의 칼자루를 꽉 쥐었다 놓는다. 두 남자의 시선이 깃발 위에 머물며 묵직한 동지애가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는다. 평양성 대전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당나라 사신들이 오만한 표정으로 옥좌 앞에 서 있다. 영묘왕은 떨리는 다리를 굽히며 차가운 돌바닥 위로 무릎을 꿇는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정적을 깬다. 사신은 조공 목록이 적힌 두루마리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는다. 종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린다. 대전 구석, 기둥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개 소문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된다. 그의 오른손이
허리춤에 칼자루를 움켜쥔다. 가죽 장갑 위로 핏발이 선 힘줄이 도드라진다. 칼자루를 쥐어짜는 소나귀에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난다. 금속 손잡이가 으스러질 듯 압박을 받으며 미세한 마찰음을 낸다. 연개 소문의 어깨가 분노로 인해 거칠게 들썩인다. 그는 입술을 짓씹으며 끓어오르는 숨을 억누른다. 왕의 굴욕은 곧 나라의 치욕이다. 연개 소문은 칼자루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바닥을 딛고 선 발끝에 체중을 싣는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사신의 목을 겨눌 듯 그의 전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한다. 연개 소문이 허공을 향해 오도권을 던진다. 쇠사슬에 묶인 5자루의 검이 팽이처럼 회전하며 허공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든다. 금속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대지를 뒤흔든다. 찰나의 순간 팽팽하게 당겨진 사슬이 끊어지며 오도권이 5개의 독립된 검으로 분리된다. 검들은 각기 다른 궤적을 그리며 붉은 궤적을 남긴다. 연개 소문이 손을 휘두르자 5검이 일제히 천리장성의 돌벽을 향해 쇄도한다. 단단한 화강암 벽면이 종이장처럼 맥없이 찢겨나간다. 돌가루가 폭풍처럼 흩날리고 성벽의 거대한 바위들이 굉음을 내며 아래로 쏟아진다. 장성을 가로지르는 깊은 균열이 순식간에 수십 척을 뻗어나간다.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친다. 누군가는 무기를 떨어뜨리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린다. 돌벽이 갈라진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친다. 연개 소문은 흩어진 검들을 다시 손으로 낚아챈다. 그의 소나귀에서 검들이 묵직한 진동을 멈춘다. 먼지 구름 속에서 연개 소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인다. 압도적인 파괴력 앞에 현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먼지 자욱한 노역장에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린다. 굶주림에 지친 죄수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돌을 깬다. 감시병의 채찍이 공기를 가르며 누군가의 등을 후려친다. 비명조차 삼켜야 하는 침묵의 공간이다. 그때 노역장 입구에 연개 소문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흙먼지를 뚫고 죄수들의 대열 사이를 묵묵히 걷는다. 그의 시선이 바닥을 기던 죄수들의 눈동자 하나하나와 마주친다. 연개 소문의 눈빛이 멈춘 곳마다 죄수들의 어깨가 굳는다. 그는 말없이 허리춤에서 낡은 단검을 꺼내 바닥에 꽂는다. 금속이 돌바닥에 박히며 맑은 울림을 낸다. 그 소리는 억눌려 있던 죄수들의 심장을 관통한다. 가장 먼저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곡괭이를 쥐어 올린다. 쇠붙이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연쇄적으로 번진다. 흩어져 있던 죄수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난다. 굽혀졌던 허리가 펴지고 멍했던 눈에 핏기가 돌기 시작한다. 감시병들이 당황하며 창을 겨누지만 이미 늦었다. 연개 소문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반란의 서막이 열린다. 깊은 밤, 연개 소문의 침소 주변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좁혀든다. 창호지에 비친 날카로운 칼날의 윤곽이 벽면을 가로지른다. 자객들은 숨을 죽인 채 문고리를 잡는다. 찰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연개 소문이 등 뒤에 칼을 뽑아든다. 차가운 강철이 공기를 가르며 문짝을 단숨에 뚫고 나온다. 첫 번째 자객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진다. 연개 소문은 침상에서 튀어올라 어둠 속으로 몸을 날린다. 좁은 방 안에서 칼과 칼이 부딪히는 금속음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온다. 그는 벽을 박차고 회전하며 자객들의 급소를 차례로 베어 넘긴다. 횃불이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붉은 불꽃이 일렁이는 그림자 속에서 자객들이 하나둘씩 쓰러진다. 마지막, 자객이 뒷걸음질 치며 창문을 향해 도망치려 하지만 연개 소문의 칼끝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자객의 눈동자에 공포가 서린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기댄다. 연개 소문은 칼을 거두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본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짧은 혈투는 순식간에 정리된다. 연개 소문은 바닥에 흩어진 자객들의 무기를 밟고 지나가며 평양성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린다. 평양성 육중한 정문 앞 대지가 진동한다. 지평선 너머에서 묵직한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때린다. 개마무사들이 거대한 강철 방패를 앞세우고 성문을 향해 돌진한다. 성벽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들이 방패에 부딪혀 튕겨나간다. 쇠와 쇠가 맞물리는 굉음이 성벽을 타고 울려 퍼진다. 선두에 선 기병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패를 떼끼처럼 엮어 성문을 정면으로 들이받는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성문의 빗장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린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성문이 중심을 잃고 안쪽으로 꺾여 들어간다. 틈이 벌어지자마자 개마무사들이 파도처럼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성벽 위에 있던 병사들이
뒤로 밀려나며 대열이 무너진다. 도성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말 울음소리와 병사들의 고함이 뒤섞여 하늘을 찌른다. 성문을 통과한 기병들은 멈추지 않고 평양성 중심부를 향해 질주한다. 성 안의 공기는 긴박한 진동으로 가득 차고 도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찰나의 순간이 도래한다. 함성은 성벽을 넘어 평양성 전체를 뒤흔든다. 평양성 중심부, 궁궐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밀려나간다. 연개 소문이 복도를 가로지른다. 그의 발걸음마다 바닥에 돌판이 울린다. 호위하던 병사들이 길을 비키며 뒷걸음질 친다. 연개 소문은 멈추지 않고 옥좌를 향해 곧장 걸어간다. 단상 위에 앉아있던 영유왕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왕의 손이 떨리며 옥좌의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연개 소문은 왕의 앞까지 다가가 멈춘다. 그는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든다. 차가운 금속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정적을 깬다. 연개 소문은 망설임 없이 칼을 내리친다. 옥좌의 팔걸이가 단숨에 잘려나간다. 나무 파편이 허공으로 튀어오르고 왕권의 상징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진다. 옥좌 중앙에 깊은 흠집이 남는다. 연개 소문은 부러진 조각을 밟고 올라서서 왕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영류왕은 옥좌를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다. 연개 소문이 칼끝으로 왕의 앞을 가리킨다. 핏빛으로 물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린다. 연개 소문이 부서진 옥좌에 육중한 몸을 실어앉는다. 그는 옥좌의 거친 단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대망리지의 자리에 올랐음을 선포한다. 그의 목소리는 궁궐의 돌벽을 타고 울려 퍼져 도성 밖으로 뻗어나간다. 대륙을 향한 출병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평양성 곳곳에서 징소리가 울린다. 대장간마다 망치질 소리가 멈추지 않고 녹아내린 쇳물이 거푸집을 채운다. 창고문이 열리고 수만 개의 화살촉이 마차에 실린다. 군사들이 훈련장으로 모여들어 대열을 정비한다. 깃발이 바람을 가르며 높이 솟아오른다. 연개 소문은 옥좌 위에서 지도를 펼치고 손가락으로 요하를 가리킨다.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고구려의 기병들이 말에 올라탄다.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병사들의 함성이 성벽을 넘어 대륙을 향해 쏟아진다. 전쟁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평양성 전체가 진동한다. 고구려의 모든 병력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정렬한다. 연개 소문은 칼자루를 꽉 쥐고 전방을 응시한다. 대륙을 집어삼킬 준비가 끝났다. 고구려의 모든 숨결이 이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거대한 파동으로 변한다. 요하 너머 지평선 끝에서 검은 파도가 밀려온다. 당 태종 이세민이 이끄는 50만 대군이다. 수평선을 가득 메운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하늘을 가린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대지를 울리고 강물은 수만 명의 병사가 건너는 무게에 짓눌려 소용돌이 친다. 이세민은 선두에서 말 고삐를 당기며 강을 건넌다. 그의 뒤를 따라 끝없는 철갑의 행렬이 요하의 물살을 가르고 나아간다. 강 건너편 고구려 국경마을의 풍경이 순식간에 뒤바뀐다. 밭을 갈던 농부들이 멈춰서서 먼지 구름을 바라본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다. 아이를 아는 여인은 뒷걸음질 치며 집 안으로 숨어든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경계석이 진동하고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사람들의 눈을 찌른다. 대군이 내뿜는 서늘한 살기가 대기를 짓누른다. 백성들은 손에 쥐었던 농기구를 떨어뜨린다. 강물은 이제 붉은 흙탕물로 변해 거세게 흐른다. 이세민의 군대는 멈추지 않고 고구려의 영토를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딛는다. 공포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고구려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낮게 깔린다. 요하를 건넌 당나라 본대와는 별개로 낙양의 예비대 20만이 고구려의 배후를 향해 은밀히 기동한다. 숲을 가로지르는 수만 개의 창날이 나뭇잎을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낸다. 그들은 험준한 산맥의 틈새를 따라 고구려의 후방을 조용히 포위해 들어간다. 평양성 지휘소, 연개 소문은 탁자 위에 펼쳐진 전술 지도를 내려다본다. 정찰병이 가져온 급보를 확인한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 낙양 인근을 짓누른다. 미간에 깊은 골이 패인다. 전면에서는 이세민의 50만 대군이 밀고 들어오고 등 뒤에서는 20만의 예비대가 퇴로를 끊으려 한다. 연개 소문은 턱을 굳게 다물고 지도의 양끝을 번갈아 짚는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전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그는 지도를 거칠게 걷어내고 촛불을 끄며 어둠 속으로 몸을 돌린다. 앞뒤로 조여오는 협공의 압박이 숨통을 조여온다. 고구려의 운명이 샌드위치처럼 짓눌리는 형국이다. 연개 소문은 벽에 걸린 칼을 뽑아들고 성벽 너머의 어둠을 노려본다. 이제 고구려는 앞뒤로 쏟아지는 불길을 동시에 막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계모성의 육중한 성문이
당군의 투석기에 맞아 산산조각 난다. 돌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성벽 위를 지키던 병사들이 불길 속으로 추락한다. 뒤이어 배감성마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다. 붉은 불꽃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 지붕을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운다. 성 안의 창고가 폭발하며 불기둥이 솟구치고 견고했던 석벽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 돌무더기가 쏟아지며 대지를 뒤흔들고 그 위로 잿가루가 눈처럼 흩날린다. 성 밖으로 탈출하는 피난민들의 비명이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무너지는 담벼락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린다. 길목마다 불타는 수레가 가로막고 사람들은 흩어진 짐을 버린 채 붉게 물든 들판을 가로지른다. 불길은 멈추지 않고 마을 전체를 핥으며 무너진 성벽 너머로 당군의 깃발이 불길을 배경으로 펄럭인다. 전쟁의 참혹한 불길은 멈출 기미 없이 번져나간다. 하늘이 검게 변한다. 당나라 군대가 쏘아올린 수만 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며 고구려 진영을 덮친다. 치칭거리는 소리가 대기를 찢고 화살촉이 지면을 파고든다. 고구려 병사들은 즉시 방패를 머리 위로 겹쳐 올린다.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들린다. 화살이 방패 가죽을 뚫고 박히며 나무 판자가 진동한다. 병사들은 어깨를 맞대고 발을 단단히 지면에 고정한다. 방패 사이로 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힘이 팔뚝의 근육을 팽팽하게 당긴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화살의 무게를 견디며 그들은 숨을 죽인다. 당군의 화살 세례가 멈추지 않고 쏟아지지만 고구려의 방패벽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륙의 비명은 들리지 않는다. 대신 병사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단호한 함성이 전장을 가득 채운다. 그 함성은 화살이 쏟아지는 소리를 뚫고 당군을 향해 울려 퍼진다. 병사들은 방패를 더욱 굳게 맞물리며 전선을 지켜낸다. 쏟아지는 화살의 비 속에서도 고구려군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대지를 딛고 서 있다. 방패 뒤에 숨겨진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한다. 영계 소문은 횃불 아래에서 낡은 양피지를 펼친다. 그는 붓을 들어 거침없이 전략을 기록한다. 글귀마다 고구려의 운명이 담겨 있다. 그는 양피지를 단단히 말아 화살대에 묶는다. 끈을 팽팽하게 당겨 매듭을 짓는 손길에 망설임은 없다. 그는 활을 들어 올린다. 시위를 당기자 활대가 반달 모양으로 휘어지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안시성이 있는 방향을 노려본다. 손가락을 놓는 순간 화살이 담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쏘아 올려진다. 깃털이 바람을 가르고 화살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날아간다. 불꽃을 머금은 화살촉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나아간다. 적진의 머리 위를 지나 화살은 안시성의 성벽을 향해 정확히 궤적을 그린다. 어둠을 찢고 날아가는 그 화살 한 줄기에 고구려의 승리를 향한 마지막 희망이 실려 있다. 화살은 성벽 너머로 사라지고 뒤이어 성 안에서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다. 태백산의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펼쳐진다. 양만추는 좁고 가파른 골짜기 입구에 소수의 병력을 배치한다. 그는 깃발을 흔들어 퇴각하는 척하며 당군을 유인한다. 당나라 선봉대는 고구려군이 도망친다고 판단하고 속도를 높인다. 말발굽 소리가 바위산에 울려 퍼지며 골짜기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든다. 당군 장수들은 앞서가는 고구려군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를 확신한다. 그들은 대형을 정비하지 않은 채 좁은 협곡으로 밀려 들어간다. 양옆으로 솟은 절벽이 하늘을 가리고 길은 점점 좁아진다. 당군의 기병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함정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간다. 바닥은 울퉁불퉁한 돌길로 변하고 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팡질팡한다. 양만추는 절벽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본다. 그는 손을 들어 올리며 매복한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당군의 교만한 눈빛은 승리에 젖어 있지만 그들이 발을 들인 곳은 이미 퇴로가 차단된 죽음의 통로다. 골짜기 입구가 좁아지며 당군의 대열은 길게 늘어진다. 그들은 자신들이 함정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오직 눈앞의 적만을 쫓아 어둠 속으로 질주한다. 안시성의 성벽은 거대한 바위들을 깎아 세운 듯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당군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대한 투석기들을 성문 앞에 배치한다.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바위들이 공중을 가르고 날아와 성벽에 내리꽂힌다. 묵직한 타격음이 전장을 뒤흔들고 돌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르지만 성벽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성벽 표면에는 얕은 흠집만 남을 뿐 구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투석기에서 발사된 바위들이 성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흙먼지만을 일으킨다. 성벽 위에서 이를 지켜보는 고구려 병사들은
방패를 단단히 고쳐잡고 자리를 지킨다. 단군 진영의 장수들은 말 위에서 투석기 쪽을 번갈아 보며 거친 숨을 내뱉는다. 그들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고 초조함이 역력한 눈빛으로 성벽을 응시한다. 연이은 공격에도 성벽이 뚫리지 않자 장수들은 손에 쥔 채찍을 강하게 휘두르며 병사들을 다그친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섞여 있다. 성벽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당군의 공세를 비웃듯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당군 장수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그들의 계획이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전장 전체에 무거운 침묵으로 내려앉는다. 고고학자가 당군이 쌓아올린 거대한 토산의 설계도를 펼친다. 그는 흙과 돌이 겹쳐진 단면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구조적 결함을 찾아낸다. 토산의 중심부, 지반이 약해지는 지점이 설계도 위에서 붉게 표시된다. 연계 소문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점을 매서운 눈으로 응시한다. 그는 즉시 성벽 위 투석기 부대에게 신호를 보낸다. 고구려의 투석기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어 토산의 약점을 조준한다. 묵직한 돌덩이들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간다. 첫 번째 돌이 토산의 옆구리에 박히자 흙먼지가 솟구친다. 연계 소문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린다. 이번에는 더 크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쏟아진다. 토산의 지반이 뒤틀리며 굉음이 터져 나온다. 흙더미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당군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진다. 거대한 토산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흙과 바위가 쏟아져 내리며 당군이 성벽을 오르기 위해 쌓아둔 통로를 완전히 덮어버린다. 성벽 아래를 메우던 토사가 무너져 내리자 당군의 공세는 순식간에 멈춘다. 흙먼지 속에서 당군 장수들의 당황한 외침이 들려온다. 연계 소문은 무너진 토산의 잔해를 내려다보며 칼을 고쳐 잡는다. 전장의 주도권이 다시 고구려군의 손으로 넘어온다. 토산이 무너지는 굉음 속에서 양만추는 성벽 위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다. 그는 화살을 시위에 걸고 숨을 죽인 채 당군 진영의 중심을 노려본다.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화살촉 끝에 전장에 바람이 맺힌다. 양만춘의 손가락이 시위를 놓자 화살이 공기를 찢으며 직선으로 뻗어나간다. 당군 진영 한가운데 황금빛 깃발 아래 서 있던 이세민이 고개를 돌리는 찰나였다. 화살은 이세민의 오른쪽 눈가를 스치며 지나간다. 붉은 피가 황제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갑옷 위로 떨어진다. 이세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굴을 감싸쥐고 말 위에서 휘청거린다. 그 모습을 목격한 당군 장수들은 일제히 말을 멈추고 얼어붙는다. 지휘관의 부상 소식은 순식간에 전군으로 퍼져나간다. 진영 곳곳에서 명령체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장수들은 서로를 밀치며 황제를 호위하려 하지만 이미 대열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뒤섞인다. 당군 병사들은 손에 든 창을 떨어뜨린 채 멍하니 황제의 방향을 응시한다. 전장을 지배하던 당군의 위용은 찰나의 타격으로 산산조각 난다. 이세민이 얼굴을 감싸쥐고 말에서 쓰러지자 당군 진영에 정적이 감돈다. 곧이어 장수들의 다급한 고함이 전장을 뒤덮는다. 황제의 부상은 곧 전면적인 퇴각 신호였다. 질서 정연하게 대열을 유지하던 당군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뒤를 돌아 달리기 시작한다. 군기를 든 병사들이 깃발을 떨어뜨리고 말들은 고삐가 풀린 채 진영을 가로질러 날뛴다. 진흙탕 위로 수많은 발자국이 엉키며 대열은 완전히 붕괴된다. 보급품을 실은 수레들이 길을 막고 병사들은 서로를 밀치며 요하를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대군은 이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흩어지는 폐잔병의 무리로 전락한다. 뒤를 쫓는 고구려군의 함성이 들려올 때마다 당군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내던진다. 길가에는 부러진 창과 찢어진 깃발들이 나뒹굴고 낙오한 병사들은 띠지대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황제의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살기 위한 본능뿐이다. 당군은 더 이상 정예 군대가 아닌 쫓기는 짐승처럼 요하의 차가운 물살을 향해 뿔뿔이 흩어져 사라진다. 연계 소문은 성벽 위에서 요하 너머로 사라지는 당군의 뒷모습을 응시한다. 그의 손은 허리춤에 칼자루를 꽉 쥐고 있다가 천천히 힘을 뺀다. 금속이 칼집과 맞물리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가른다. 전장을 뒤덮었던 함성은 승리의 환호로 바뀌어 성벽을 울린다. 병사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기를 내려놓지만 연계 소문의 시선은 성벽 아래가 아닌 평양성 방향을 향한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낸다. 승리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성 안쪽에서 들려오는 것은 축제의 소리가 아닌 낯선 긴장감이다. 연계 소문의 뒤편으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다.
성벽 아래 모여든 귀족들과 장수들의 눈빛은 승리의 기쁨보다 앞서 이제 비어버린 권력의 자리를 계산하는 탐욕으로 번들거린다. 연개 소문은 자신의 아들들이 무리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는 것을 목격한다. 승리는 고구려를 지켰으나 그 승리의 무게가 성벽 내부의 균열을 가속화한다. 그는 다시 한번 칼자루에 손을 올린다.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그림자를 향한 경계의 시작이다. 연개 소문의 장남 남생이 성벽 아래에서 병사들을 거느리고 앞장선다. 그는 아버지의 승전보가 채 전해지기도 전에 전리품이 쌓인 창고의 열쇠를 요구하며 동생들을 밀쳐낸다. 남건과 남사는 즉각 무기를 뽑아 남생의 앞길을 막아선다. 세 형제의 눈빛이 서로의 목덜미를 겨눈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성벽을 울리고 주변의 병사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친다. 남생이 칼끝으로 동생의 가슴팍을 밀어붙이자 남건은 바닥에 떨어진 깃발을 밟고 일어나 형의 어깨를 걷어찬다. 승리를 기념하던 깃발들이 발밑에서 짓밟히고 고구려의 영토를 지켜낸 공로를 두고 형제들은 서로의 가슴에 칼날을 들이댄다. 연개 소문이 쌓아올린 수십 년의 위협이 아들들의 좁은 탐욕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잇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피를 보려 한다. 칼날과 칼날이 맞물려 불꽃이 튀고 성벽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들은 서로를 삼키려는 짐승처럼 엉킨다. 승리의 환희는 사라지고 이제 고구려의 심장부에는 혈육의 칼끝이 겨누는 서늘한 파멸의 기운만이 감돈다. 남생은 동생들과의 대치 현장을 등지고 말머리를 돌린다. 그는 평양성의 육중한 빗장을 직접 뽑아낸다. 쇠사슬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파열음을 낸다. 성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서히 열리자 그 너머로 당나라의 깃발을 든 정찰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남생은 망설임 없이 성문을 지나 적진을 향해 질주한다. 성문이 완전히 개방되자 고구려의 방어선이 허무하게 무너진다. 연개 소문은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지휘봉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가장 믿었던 혈육이 스스로 적의 길을 닦는 모습을 보며 그의 호흡이 멈춘다. 가슴 한복판에 차가운 칼날이 박힌 듯 그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다. 성문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고구려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스스로 부러지는 소리가 성벽 전체를 뒤흔든다. 연개 소문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던 불꽃이 완전히 꺼지고 그 자리에 깊고 서늘한 절망이 들어찬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지만 이제 그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연개 소문은 텅 빈 집무실로 대중상과 이진을 부른다. 탁자 위에는 낡은 술병 하나와 3개의 잔이 놓인다. 연개 소문이 술을 따르자 맑은 액체가 잔을 채우며 찰랑거린다. 대중상은 술잔을 잡은 손을 가늘게 떨고 이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잔 속에 일렁이는 그림자만 응시한다. 세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는다. 다만 술잔이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메운다. 연개 소문은 술을 한 모금 들이키며 창밖을 내다본다. 성벽 너머로 저물어가는 노을이 핏빛처럼 붉게 번져 있다. 대중상은 술잔을 꽉 쥔 채 손등에 힘줄을 세운다. 이진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술잔 속으로 떨어진다. 그들은 알고 있다. 이 술잔이 고구려의 이름으로 나누는 마지막 잔이라는 것을. 연개 소문은 빈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묵직한 숨을 내뱉는다. 세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문다. 다가올 멸망의 그림자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남은 시간을 견뎌낸다. 연개 소문은 품속에서 낡은 양피지 한 장을 꺼낸다. 그는 탁자 위에 그것을 펼치며 손가락으로 산둥반도의 해안선을 따라 굵게 선을 긋는다. 종이 끝이 말려 올라가자 그는 묵직한 벼루를 눌러 고정한다. 이진은 그 지도를 응시하며 숨을 죽인다. 연개 소문은 이진의 손을 잡아 지도 위의 특정 지점에 강하게 올린다. 그의 손가락 끝이 종이를 뚫을 듯 힘이 들어간다. 그는 이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고구려의 마지막 불씨다. 연개 소문은 이진의 어깨를 2번 강하게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한다. 이 땅을 기억하라. 때가 오면 다시 깃발을 세워야 한다. 이진은 지도를 접어 품속 깊이 밀어넣는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고정된다. 연개 소문은 다시 창밖을 향해 몸을 돌린다. 이제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지도 너머의 먼 미래를 향해 뻗어나간다. 방 안의 촛불이 바람에 일렁이며 마지막 불꽃을 튀긴다. 이진이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선다.
대중상은 집무실을 나와 성벽 아래의 좁은 통로로 향한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흙바닥을 딛고 등 뒤로 닫히는 성문의 육중한 굉음이 밤 공기를 가른다. 그는 북쪽을 향해 걷는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리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성벽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그를 어둠 속으로 삼킨다. 대중상은 말에 올라타 고삐를 거칠게 잡아당긴다. 말발굽이 얼어붙은 땅을 박차며 북방의 거친 산맥을 향해 질주한다. 한편 성 밖의 숲속에서는 흩어진 충신들이 모여든다. 한 명은 낡은 깃발을 땅에 묻고 다른 한 명은 횃불을 끄며 흔적을 지운다. 대중상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흐릿해질 때 그는 품속의 작은 돌 하나를 꺼내 흙 속에 깊이 파묻는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들의 움직임은 더욱 신중해진다. 대중상은 숲을 지나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다. 연개 소문은 대장간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선다. 방 안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붉은 아가리를 벌린 채 타오르고 있다. 그는 허리춤에서 5자루의 검을 차례로 뽑아 바닥에 내려놓는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깬다. 그는 집게를 들어 첫 번째 검을 집어 불길 속으로 던진다. 검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른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검이 차례로 불 속으로 사라진다. 연개 소문은 풀무지를 시작한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으며 용광로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쇳물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끓는 기름처럼 요동친다. 그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마지막 5번째 검을 불길 속으로 밀어 넣는다. 5자루의 검은 이제 형체를 잃고 하나의 쇳물로 섞여 들어간다. 연개 소문은 긴 막대를 휘저어 쇳물을 섞는다. 쇳물은 푸른빛을 띠며 기이하게 일렁인다. 그는 쇳물을 틀에 붓고 거대한 망치를 들어 올린다. 쾅쾅! 망치질 소리가 대장간을 울린다.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점점 규칙적인 리듬을 찾는다. 마침내 연개 소문은 달궈진 검을 찬물에 담근다. 치익하는 굉음과 함께 하얀 수증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수증기가 거치자 신검이 서늘한 빛을 뿜어낸다. 고고학자는 중원 고구려비 앞에 멈춰선다. 그는 손에 든 정을 비석의 거친 표면에 대고 힘껏 내리친다. 돌가루가 흩날리며 미래를 향한 암호가 비석에 깊게 새겨진다. 정 끝에서 튀는 불꽃이 어두운 동굴벽을 일시적으로 밝힌다. 같은 시각 연개 소문의 손에 들린 신검이 기이한 진동을 시작한다. 검신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이 대장간의 천장을 뚫고 하늘로 치솟는다. 빛은 공기를 찢으며 시공간의 틈을 만든다. 연개 소문은 떨리는 손으로 검을 가슴에 품는다. 그의 호흡이 점차 느려지며 눈꺼풀이 천천히 닫힌다. 신검은 그의 품 안에서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2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뛴 신검은 차가운 북방의 설원 위로 떨어진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벌판, 신검이 박힌 지점에 눈이 녹아내리며 땅이 갈라진다. 소년 담덕이 그 소리를 듣고 눈밭을 헤치며 다가온다. 그는 붉게 달아오른 신검을 발견하고 멈춰선다. 담덕은 떨리는 손을 뻗어 검의 손잡이를 움켜쥔다. 신검의 서늘한 기운이 소년의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신검의 손잡이를 쥔 담덕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한다. 검신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이 소년의 몸을 감싸 안는다.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며 소년의 주위를 맴돌지만 신검 주변의 눈은 녹아내려 물방울이 되어 튄다. 담덕은 검을 지면에서 뽑아 올린다. 묵직한 금소금이 설원의 정적을 뚫고 멀리까지 울려 퍼진다. 검이 공기를 가를 때마다 잔상이 남으며 시공간의 틈이 일렁인다. 소년의 눈동자에 고구려의 깃발이 펄럭이는 환영이 스쳐 지나간다. 그는 검을 높이 치켜든다. 검 끝에서 솟아오른 빗줄기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뻗어나간다. 어두웠던 북방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며 여명이 찾아온다. 담덕은 검을 가슴 높이로 내리고 단단하게 발을 딛는다. 신검은 이제 소년의 의지에 반응하며 은은한 맥동을 시작한다. 멀리서 들려오던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검의 울림만이 대기를 채운다. 담덕은 정면을 응시한다. 그의 시선 끝에 새로운 시대의 지평선이 펼쳐진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소년은 첫 발을 내딛는다. 담덕은 눈 덮인 언덕을 넘어 광활한 평원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의 발자국마다 신검의 빛이 스며들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인다. 소년이 검을 휘두를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갈라지며 고구려의 옛 성곽들이 환영처럼 대지 위에 겹쳐진다. 그는 멈춰서서 검을 땅에 꽂는다. 검 끝이 지면과 닿는 순간 파동이 지면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얼어있던 강물이 깨지고 흙 속에서 잠자던 생명의 기운이 소년의 발끝에서부터 깨어난다.
담덕은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바라본다. 검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이제 소년의 몸을 통과해 하늘로 솟구치며 북방의 밤하늘을 밝힌다. 멀리서 들려오던 늑대 울음소리가 팼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대지를 훑고 지나간다. 소년은 검을 다시 뽑아 어깨에 맨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한다. 신검은 이제 소년의 체온을 받아 은은한 온기를 내뿜는다. 역사의 흐름이 다시금 소년의 발걸음을 따라 흐르기 시작한다. 담덕은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고구려의 기상이 서린 대지가 새롭게 숨을 쉰다.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여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린다. 담덕은 평원 한가운데 멈춰서서 신검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린다. 검신에서 쏟아져 나온 빛은 이제 소년의 몸을 넘어 대지 전체로 퍼져나간다. 눈 덮인 지면 아래에서부터 고구려의 기운이 맥동하며 솟구친다. 소년이 검을 지면에 다시 한번 깊숙이 박아 넣자 대지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얼어붙었던 강물이 소리를 내며 갈라진다. 그 틈 사이로 푸른 빛이 줄기처럼 뻗어나와 하늘의 별자리와 맞닿는다. 담덕은 눈을 감고 검의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숨을 고른다. 그의 귓가에 수많은 군마의 발소리와 병사들의 함성이 환청처럼 스쳐 지나간다. 소년은 검을 놓지 않은 채 무릎을 굽히고 대지에 귀를 기울인다. 대지는 이제 차가운 얼음이 아니라 다시금 생명이 싹틀, 준비를 마친 대지의 온기를 뿜어낸다. 신검의 빛은 점차 흐려지며 소년의 몸속으로 스며든다. 담덕은 천천히 눈을 뜬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북방의 설원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풍경이 담겨 있다. 바람이 멈추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새벽이 찾아온다. 소년은 검을 등 뒤로 돌려매고 다시 길을 떠난다. 그가 남긴 발자국마다 고구려의 영혼이 깃든 꽃이 피어난다. 모든 것이 고요해진 설원 위로 소년의 뒷모습만이 길게 드리워진다. 담덕은 설원을 뒤로하고 완만한 언덕 위로 올라선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눈이 녹아내리며 검은 흙이 드러난다. 소년은 등 뒤에 맨 신검을 한 번 더 고쳐잡는다. 검신에서 뿜어져 나오던 강렬한 빛은 이제 소년의 피부와 하나가 되어 은은한 맥동을 만들어낸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햇살이 설원 위를 덮치자 얼음 조각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흩어진다. 담덕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의 그림자가 대지 위로 길게 뻗어나가며 과거의 영웅들이 남긴 발자취와 겹쳐진다. 대지는 소년의 무게를 받아들이며 단단하게 굳어간다.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바람은 불지 않는다.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다가올 봄의 기운이 섞여든다. 소년은 언덕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곳에는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담덕은 검을 쥔 손에 힘을 준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소년의 의지를 따라 다시 돌기 시작한다. 신검은 소년의 등 뒤에서 고요한 울림을 내며 잠든다. 담덕은 고개를 돌려 지나온 길을 잠시 응시한다. 그는 다시 앞을 향해 걷는다. 그가 걸어가는 길 끝에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다. 담덕은 발걸음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평원을 응시한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고 소년은 숨을 내뱉는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며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 등 뒤의 신검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소년의 등줄기를 따라 온기를 전달한다. 소년은 신검의 자루를 꽉 쥐고 지면을 강하게 딛는다. 발밑에 얼음이 깨지며 흙먼지가 피어오른다. 대지는 소년의 의지를 받아들이듯 진동을 멈추고 고요해진다. 멀리서 불어오던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은 더욱 맑게 개어간다. 소년은 검을 뽑지 않지만 검의 기운은 이미 대지 전체로 퍼져나간다. 눈 아래 묻혀있던 고구려의 옛 성터가 희미한 빛을 낸다. 담덕은 그 빛을 확인하며 다시 길을 재촉한다. 이제 설원은 더 이상 차가운 죽음의 땅이 아니다. 소년이 밟고 지나가는 자리마다 생명의 맥동을 되찾는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앞을 향해 걷는 소년의 그림자만이 지평선 끝까지 길게 이어진다. 신검의 울림은 이제 소년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어 고르게 울린다. 소년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을 향해 묵묵히 걸어 들어간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고구려의 깃발을 닮은 바람만이 흩날린다. 담덕의 뒷모습이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작아진다. 소년이 걷는 길 위로 흩날리던 눈가루가 멈추고 대지는 완전한 침묵에 잠긴다. 등 뒤에 맨 신검은 더 이상 진동하지 않는다. 검의 기운은 이미 소년의 혈관을 타고 대지의 뿌리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소년이 딛고 지나간 자리마다 얼어붙었던 강물이 갈라지며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멈춰있던 시간의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대지를 울린다. 담덕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내려다본다. 그곳에는 소년의 발자국이 남긴 흔적 위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다. 신검의 빛은 이제 소년의 몸 안에서 은은한 불꽃이 되어 타오른다. 소년은 다시 앞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그가 사라진 지평선 끝에서 찬란한 새벽의 여명이 솟아오른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경계선이 무너지며 과거의 영웅들이 남긴 의지가 소년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로 합쳐진다. 더 이상 차가운 바람은 불지 않는다. 대지는 소년의 무게를 기억하며 단단하게 굳어간다. 신검은 이제 소년의 심장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고구려의 맥박을 만들어낸다. 소년은 역사의 저편으로 걸어 들어가고 그가 남긴 전설은 대지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기록된다. 이제 모든 것은 고요하고 오직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빛만이 지평선을 가득 채운다. 지평선 너머로 소년의 형체가 사라진 자리, 대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소년이 밟았던 눈밭 위로 굳건한 바위가 솟아오르고 그 바위의 결을 따라 고구려의 문양이 새겨진다. 대지는 소년이 남긴 의지를 흡수하여 단단한 성벽처럼 변모한다. 신검의 기운은 이제 대지의 맥박이 되어 땅속 깊은 곳을 흐른다. 얼어붙었던 강줄기가 소년이 지나간 길을 따라 다시 생명의 물길을 틔운다. 하늘을 가득 채웠던 구름이 걷히고 태양의 빛이 대지를 비추자 흩어졌던 빛의 파편들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고구려의 형상을 그린다. 바람은 이제 멈추지 않고 대륙을 가로질러 울려 퍼진다. 소년이 남긴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어 대지에 박힌다. 신검의 울림은 이제 대지의 고동소리가 되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과거의 영웅들이 벼렸던 칼날의 기억은 이제 대지의 흙과 바위 속에 녹아들어 새로운 시대를 견디는 힘이 된다. 모든 것은 고요하고 대지는 소년이 남긴 전설을 품은 채 다시 시작될 역사를 기다린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서 찬란한 빛의 기둥이 솟아오르며 고구려의 혼은 이제 시간의 제약을 넘어 영원한 대지의 일부로 남는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될 모든 기록의 첫 장이 된다. 대지에 새겨진 소년의 발자취는 이제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문양이 되어 땅속 깊이 뿌리내린다. 신검의 기운은 대륙의 산맥을 타고 흐르며 멈춰있던 대지의 혈관을 다시 뜨겁게 달군다.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지르는 빛의 줄기가 대륙의 끝에서 끝으로 이어지며 흩어졌던 고구려의 혼을 하나로 묶는다. 바람은 더 이상 차가운 한기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함성이 되어 대지를 울린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소년이 남긴 의지를 품고 대지 전체로 퍼져나간다. 시간의 흐름은 이제 직선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되는 거대한 순환의 고리가 된다. 역사의 기록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대지의 지형과 바람의 소리로 남는다. 신검의 빛은 이제 대지의 모든 흙과 바위 속에 스며들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된다. 과거의 영웅들이 벼렸던 칼날의 기억은 대지의 맥박과 하나가 되어 다가올 모든 세대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쉰다. 이제 대지는 소년이 남긴 전설을 품고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향해 묵묵히 나아간다. 하늘 끝까지 뻗어나가는 빛의 기둥은 고구려의 혼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증명한다. 모든 것은 고요하고 대지는 이제 영원한 생명력을 얻어 새로운 시간의 흐름을 시작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될 모든 기록은 이제 영원히 계속된다. 고요가 대지를 덮는다. 산맥은 이제 거대한 고구려의 기록을 품은 비석이 되어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바람이 땡고 대륙의 혈관을 흐르던 빛의 파동도 서서히 지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소년이 남긴 발자국 위로 흙이 덮이고 그 자리는 다시 평온한 설원이 된다. 그러나 땅속 깊은 곳, 신검이 닿았던 자리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맥동한다. 하늘을 가로지르던 빛의 기둥이 흩어져 별빛처럼 대지에 내려앉는다. 이제 역사는 기록된 문자를 넘어 대지의 지형 그 자체가 된다. 강물은 굽이치며 고구려의 영토를 기억하고 바위는 깎여나가며 그날의 함성을 새긴다. 시간의 흐름은 멈춘 듯 보이지만 대지는 소년이 남긴 의지를 양분 삼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대륙은 다시 거대한 침묵 속에 잠긴다. 그러나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될 역사의 거대한 숨소리다. 마지막 잔향마저 대지의 품속으로 스며든다. 산맥의 능선은 이제 시간의 풍화조차 비껴나간 채 고구려가 남긴 거대한 서사를 묵묵히 지탱한다. 하늘 끝에 걸려있던 마지막 빛의 파편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대륙은 다시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든다. 이제 눈보라가 덮인 설원 위로 그 어떤 발자국도 남지 않지만 땅밑을 흐르는 지맥은 여전히 뜨겁게 요동친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며 잊혀진 이름들을 바닥에 새기고 바람은 계곡을 지나며 흩어진 함성을 실어 나른다. 역사는 이제 기록된 문서를 넘어 대륙의 지질학적 근간이 되어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는다. 시간의 흐름은 멈춘 듯하나 대지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순환한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경계선 위로 별들이 다시 뜨고 그 빛은 대륙 곳곳에 숨겨진 신검의 기억을 비춘다. 모든 전설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숨쉬고 다가올 세대의 발밑에서 다시 깨어날 날을 기다린다. 시간의 흐름이 대지의 맥박과 하나가 된다. 산맥은 억겁의 세월을 견디며 고구려가 남긴 의지를 바위 속에 새겨 넣는다. 강물은 굽이치며 대륙의 혈관을 따라 흐르고 그 물길 끝마다 잊혀진 함성이 메아리처럼 번진다. 바람은 계곡을 지나며 대지의 기억을 흩뿌리고 그 파편들은 별빛이 되어 밤하늘을 수놓는다. 눈보라가 덮인 설원은 이제 순수한 백색의 침묵으로 돌아가지만 그 아래 깊은 곳에서는 신검의 열기가 여전히 대지를 데운다. 역사는 이제 기록된 문자를 넘어 대륙의 지질학적 근간이 되어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는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 위로 새로운 새벽의 빛이 번지기 시작한다. 모든 전설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숨쉬고 다가올 세대의 발밑에서 다시 깨어날 날을 기다린다. 이야기는 여기서 닫히지만 대지 위에 새겨진 고구려의 의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별자리처럼 밤하늘을 밝힌다. 대륙은 스스로 기억을 품고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으로 조용히 침잠한다. 모든 것은 고요하고 대지는 이제 완전한 평온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향해 묵묵히 회전한다. 고구려의 호는 대륙의 심장부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고동으로 남는다. 이야기는 끝났으나 대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대륙의 지평선 위로 붉은 노을이 잦아들고 고구려의 함성은 이제 대지의 깊은 지층 속으로 스며든다. 산맥은 억겁의 세월을 견디며 그들이 남긴 의지를 단단한 바위 속에 새겨 넣는다. 강물은 굽이치며 대륙의 혈관을 따라 흐르고 그 물길 끝마다 잊혀진 이름들이 메아리처럼 번진다. 바람은 계곡을 지나며 대지의 기억을 흩뿌리고 그 파편들은 별빛이 되어 밤하늘을 수놓는다. 눈보라가 덮인 설원은 이제 순수한 백색의 침묵으로 돌아가지만 그 아래 깊은 곳에서는 신검의 열기가 여전히 대지를 데운다. 역사는 이제 기록된 문자를 넘어 대륙의 지질학적 근간이 되어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는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경계선 위로 새로운 새벽의 빛이 번지기 시작한다. 모든 전설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숨쉬고 다가올 세대의 발밑에서 다시 깨어날 날을 기다린다. 이야기는 여기서 닫히지만 고구려의 의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의 틈을 뚫고 떨어진 신검이 북방의 거친 눈밭을 가른다. 쇳덩이가 얼어붙은 땅에 박히며 주변의 눈이 사방으로 튀어오른다. 신검은 차가운 설원 속에서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대지의 온기를 머금는다. 200년의 침묵을 깨고 신검의 칼날이 눈보라 사이로 은은한 파동을 일으킨다. 그때 털가죽을 두른 소년 담덕이 눈길을 헤치며 다가온다. 소년은 발을 멈추고 눈 속에 박힌 신검을 응시한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소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칼자루를 움켜쥔다. 손끝이 닿는 순간 신검의 빛이 소년의 온몸을 감싸며 눈밭을 환하게 밝힌다. 소년은 칼을 들어 올리고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낸다. 눈보라는 잦아들고 대지는 다시금 고요해진다. 소년의 눈빛은 신검의 빛을 닮아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한다. 멈추었던 역사의 시계추가 다시 움직인다. 소년은 칼을 든 채 지평선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대륙의 북단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바람이 되어 평원을 가로지른다.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고 눈 덮인 대지는 소년의 발자국을 따라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완성되고 새로운 전설이 다시 태어난다. 소년 담덕이 신검을 높이 치켜들자 칼날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어두운 밤하늘을 가로지른다. 소년은 거침없이 눈 덮인 평원을 달린다. 발이 눈에 빠질 때마다 소년은 신검을 지팡이 삼아 몸을 일으킨다. 대지는 소년의 발걸음에 맞춰 진동하고 얼어붙은 강물은 빛의 파동을 따라 서서히 갈라진다. 소년은 멈추지 않는다. 지평선 끝에 걸린 붉은 새벽이 소년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다. 소년이 칼을 휘두를 때마다 공기 중에는 고구려의 옛 함성이 깃든 바람이 일어난다. 이제 소년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 자신이 지나온 눈밭 위로 선명한 발자국들이 일렬로 새겨져 있다. 그 발자국들은 사라지지 않고 대지의 문양처럼 단단하게 굳어간다.
소녀는 다시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신검의 빛은 이제 소년의 온몸으로 스며들어 그가 딛는 모든 곳에 새로운 역사의 뿌리를 내린다. 이야기는 소년의 등 뒤로 저물고 새로운 전설이 대지 위로 솟아오른다. 소년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고구려의 의지는 이제 영원한 별빛이 되어 대륙의 밤을 지킨다. 소년 담덕은 눈보라가 잦아든 고대 유적의 돌문 앞에 멈춰선다. 신검의 빛은 돌문 틈새로 스며들어 굳게 닫혀있던 고구려의 기록을 깨운다. 소년은 손에 든 신검을 재단 중앙의 홈에 끼워 넣는다. 쇳소리와 함께 거대한 돌문이 서서히 열리며 내부의 벽화들이 빛을 받는다. 벽화 속에는 연개소문의 칼날과 양만춘의 활시위가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소년은 벽화에 손을 대고 그 온기를 느낀다. 대지는 다시 한번 진동하며 소년의 발밑으로 고구려의 영토가 그려진 지도를 드러낸다. 소년은 무릎을 꿇고 그 지도 위에 손을 얹는다. 신검은 이제 재단과 하나가 되어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으며 유적 전체를 감싼다. 이 빛은 북방의 하늘을 뚫고 올라가 수천 년의 시간을 잇는 등대가 된다.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적 밖으로 걸어 나간다.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눈이 녹고 푸른 싹이 돋아난다. 대륙의 겨울은 물러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 소년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다시금 칼을 쥐는 대신 대지를 다스릴 준비를 마친다. 고구려의 의지는 이제 소년의 손을 떠나 대륙의 역사 속에 영원히 박제된다.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고 역사의 바퀴는 멈추지 않고 다시 굴러간다. 소년의 뒷모습이 빛 속으로 사라지며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유적지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은 대륙의 산맥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간다. 빛이 닿는 곳마다 얼어붙은 강물이 녹아 흐르고 멈춰있던 대지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소년 담덕은 유적의 입구에 서서 그 장관을 지켜본다. 빛의 파동은 고구려의 옛 성터들을 지나 이제는 잊힌 이름들의 무덤 위를 훑고 지나간다.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던 돌비석들이 빛의 진동에 반응하며 제자리를 찾는다. 소년은 손을 뻗어 허공을 가른다. 손끝에서 흩어지는 빛의 입자들이 밤하늘의 별자리와 겹쳐지며 새로운 지도를 그려낸다. 이제 대륙은 더 이상 과거의 폐허가 아니다. 빛은 대지의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역사의 뿌리를 단단히 고정한다. 소년은 천천히 뒤를 돌아 유적을 떠난다. 그가 지나온 자리에는 발자국 대신 푸른 풀꽃들이 피어난다. 유적의 돌문은 다시 굳게 닫히지만 그 내부에서 시작된 빛의 울림은 멈추지 않는다. 바람은 대륙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며 고구려의 이름을 실어 나른다. 소년의 모습은 새벽 안개 속으로 서서히 흩어지고 대륙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내일을 맞이한다. 신검의 전설은 대지의 지층 속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역사는 소년의 발걸음을 따라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시간이 멈춘 유적의 내부, 신검이 남긴 푸른 잔상은 돌벽의 틈새마다 스며들어 고구려의 기록을 보존한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 현대의 고고학자가 먼지 쌓인 돌벽 앞에 서서 그 희미한 빛의 흔적을 발견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벽면의 이끼를 걷어내고 그 아래 숨겨진 연개소문의 칼자국과 양만춘의 활시위 자국을 확인한다. 고고학자의 손끝이 벽화의 요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유적은 미세하게 진동하며 과거의 함성을 되살린다. 닫혔던 돌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은 대륙을 가로질러 현재의 도시 위를 지나간다. 고고학자는 가방에서 기록지를 꺼내 그 문양들을 옮겨 적는다. 그가 적어 내려가는 획마다 고구려의 의지가 다시금 생명력을 얻는다. 유적의 천장에서 쏟아지는 한 줄기 햇살이 신검이 꽂혔던 재단을 비춘다. 역사는 낡은 책 속에 머물지 않고 누군가의 발견을 통해 다시 현재로 소환된다. 고고학자는 유적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고구려의 이름은 이제 대지의 지층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준비를 마쳤다. 신검은 시공간의 틈을 뚫고 200년 전 북방의 설원으로 떨어진다. 차가운 눈보라가 치는 대지 위로 검신이 꽂히며 푸른 파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소년 담덕이 눈밭을 헤치며 다가온다. 그는 멈춰선 채 눈 속에 박힌 검의 손잡이를 응시한다.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을 움켜쥐는 순간 대지의 지층 아래 잠들어 있던 고구려의 기운이 소년의 몸을 타고 흐른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멀리서 고구려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환영이 나타난다. 담덕은 검을 들어올린다. 검신에 반사된 햇살이 북방의 하늘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제 신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다. 소년은 검을 품에 안고 설원을 가로질러 나아간다. 그의 발걸음마다 눈이 녹아 푸른 싹이 돋아난다. 대륙의 역사는 다시금 소년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이야기는 여기서 영원히 멈추고 다시 시작된다. 모든 것은 순환하며 고구려의 이름은 대지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박동한다. 이제 긴 여정의 끝에 평온한 침묵이 내려앉는다.